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 특강 4번째 시간으로요. 핵심 문제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EFT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 기법에 대해서 알려보고요. 또 EFT의 복수 기법, 시간이 되면 심리적 역전을 찾아내는 것까지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했을 때 구체적이고 깊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재발하거나 반복되는 질병 또는 심리적인 문제가 어떤 것에서 기인한 건지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핵심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한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심리적인 것도 좋고요. 육체적인 것도 좋고,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제의 고통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0점에서 10점 정도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점은 굉장히 강한 고통을 동반하는 거고 0점은 아주 편안한 상태, 5점은 명확히 인지는 되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닌 상태.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들 수가 있겠죠? 잘 걷지를 못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 또는 더 깊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러다 영영 다리 못 쓰고 혹시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을까? 무릎이 아주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두려움, 짜증, 불안,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네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들 중 혹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항상 불안과 걱정이 되게 많다. 이걸 이제 돈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과거의 사건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막 집에 경매 딱지가 붙어가지고 온 가족이 지역 월세방으로 쫓겨나서 살았다든지 이런 경험들이죠. 저도 이제 돈 트라우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EFT를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어릴 때 그 서울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첫 생일을 맞아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는데 엄마가 이제 생일날 곰팡이가 난 케이크를 이제 사오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그때 서울 올라오셔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과점을 이제 하셨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빵도 안 팔리고 막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돼서 안 팔린 그 케이크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케이크를 보고 애들이 곰팡이 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저한테 이제 든 신념은 와, 우리 집은 딸 생일에 곰팡이 난 케이크를 줄 정도로 가난하구나. 더 깊은 상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곰팡이 난 케이크를 줬겠지. 이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가 곰팡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셨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돈 트라우마와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된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5번째로, 이 증상이 생길 무렵에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스트레스가 그때 당시에만 생긴 건 아니고요.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거나 과도하게 받았으면 그 증상들이 아주 빨리 나타나기도 하죠. 아니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건과 맞물려서 확 그 터지기도 하고요. 또 6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살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일들이 그 사람의 생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은 어릴 때 부모님하고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EFT를 알려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경락을 두드리면서 하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거 하나가 글쓰기 치유입니다.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기를 쓰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 상위 인지 능력,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를 매일 하고 일기를 계속 쓰시는 습관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죠. 영안이 열린다고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이순신 그 장군의 난중일기 모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적을 물리친 데에는 그 상위인지 능력,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 일기를 쓰는 것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쓰기 매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특히 무슨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는 것도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상담비도 상당히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때마다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친구한테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언제든 늘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걸 막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는 사람들을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나를 100% 공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EFT가 익숙지 않거나 하기 힘드신 분들은 글쓰기 치유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려요. 글쓰기 치유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문제 한 가지를 주제로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의 흐름대로 막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적어도 한 30분, 최소 시간은 한 30분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워밍업 단계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어떤 우리 전의식 상태에서 그냥 머무를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30분 정도는 이제 쓰면 쭉 이렇게 멈추지 않고 쓰시면 내 안에 그 무의식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 아이라고 하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요. 내 안에 있는 솔직하고 진실된 그 마음과 만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30분 정도 쓰시는 걸 하고요. 또 멈추지 않고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다가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엉덩이 막 떼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막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쓰시다 보면은 온갖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원래는 문제 한 가지를 정해서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마치 고구마 그 줄기가 줄줄이 땅속에 깊이 있다가 파묻혀 있다가 위로 올라오듯이 다 연관된 기억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주제를 쓰시면
그것보다 쓰시다 보면 더 중요한 이슈가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쓰기를 이제 매일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보면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그걸 매일 씀으로써 자신의 순수한 영혼과 만나고 창조성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 저도 매일은 못하지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쓰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EFT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EFT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EFT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막 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글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EFT를 하시는 방법도 아주 훌륭한 그 자기 정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영화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화관 기법은 EFT의 꽃입니다. 저는 이제 늘 제가 상담을 하면 항상 이 영화관 기법을 쓰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된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영화의 나레이션을 하듯이 말로 표현하고 상황을 재현해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 예를 들어서, 뭐 성추행, 동네 할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을 받고 EFT를 했으니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뭐 폭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왕따 경험,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하나 정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장면 속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생생하게 상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감은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예, 미각.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지 이걸 말로 충분히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 EFT를 이제 합니다. EFT에서 수용학원 있죠? 예.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무섭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이런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맨날 욕하고 때리고 막 차별하고 이래서 오신 내담자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이가 이제 40, 50이 돼서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상황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제 내담자분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자기한테 학자금을 주지를 않고 오빠는 막 좋은데 다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돈은 충분히 주면서 자기한테 이제 막 욕설을 한 거죠. 쓸모없는 딸년 미친 응? 막 이런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막 이렇게까지 굉장히 비난 섞인 말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은 그 당시에는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한 거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때 느꼈던 그 슬픔과 막 엄마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EFT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의 모습, 엄마의 얼굴 표정, 엄마의 목소리, 이 오감을 활용하는 거죠. 그때 기억나는 대로 엄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얼굴 표정하고 있고 목소리 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상을 하시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시면서 아니면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따라해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엄마가 나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너 같은 거 쓸모가 없다. 내가 너 때문에 팔자가 더러워졌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돈도 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슬펐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EFT를 하고요. 그래도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로 좀 풀리지 않으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복수기법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복수기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EFT 복수기법.
EFT 복수기법은요, 인간 본성 중에, 본능 중에 당한 만큼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의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옛날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즉, 피해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지만, 가해자는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제대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반대로 표현하면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요. 맞은 사람은 평생 이를 갈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전에 엄마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제 푸는 과정 중에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했던 일을 평생 동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굉장히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안 좋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 가해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내가 그런 피해를 입혔는지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 속에서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작용인데요. 내가 누구한가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껴가지고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무언가 당했으면 그걸 이제 갚아 주었을 때 충분히 해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막 때린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건 또 어떤 카르마를 짓는 거예요. 네. 더한 어떤 자기에게 큰 피해를 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나 성인들이 용서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적 수업이라는 것도 보면 그 기본은 모든 인간들은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EFT 복수 기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수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온갖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그 마음이 되면 무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원리로 들어와서 그렇구나 해서 정말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원리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난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에 갇혀서 이런 복수기법을 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아마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니면 그거 비슷한 상황만 생각되면 계속 화가 올라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EFT로 충분히 이제 복수기법을 하고 나시면 저절로 용서와 이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막 믿고 싫고 화나고 막 그 증오스러웠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요. 이렇게 충분히 말로 표현하고 이미지나 상상을 통해서 하시고 나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불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네. 뭐 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성추행을 한번 이제 당했어요. 그 이후 이전에도 뭐 여성으로서 살면서 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흔한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때 길을 딱 지나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산에서 기체조를 무료로 막 지도를 하던 때였는데,
그 기체조를 따라서 하시면서 저를 이제 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뭐 산에서 기체조 가르치는 처녀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 그 가슴을 막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백지가 돼버렸죠.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이게 말문이 막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그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냥 무의식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40대 중반 정도 돼서 명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징그럽고 근데 더 이 성추행이나 특히 성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것을 당할 시점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분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욕을 하든지 정말 손목을 이렇게 잡아서 부러뜨리든지 발로 차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막 자책하는 마음도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EFT 초창기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복수기법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리고 만지려고 하는 순간 제 가슴 손목을 확 잡아서 확 꺾는 상상을 한다든지 막 욕을 하는 상상을 한다든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분노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정말. 그래서 이 성추행이라는 거는 상대방은 그 가해자는 뭐 귀여워서 그랬다, 예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 당하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과 상상을 동원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들을 막 상상을 했었어요. 이거를 제가 한 깊이 있게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한 번으로도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뿌리 깊이 있으면 그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또 EFT 계속 하면서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아주 많이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졌죠. 제가 실은 이제 그 성추행 그 할아버지한테 당하고 나서 노인 남자분들에 대한 그 혐오감이 어마어마했었어요. 물론 더 근원적인 거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에 의해서 더 기인한 거지만 거의 중첩돼서 그 성추행의 경험이 더 덧붙여지니까 남자 노인만 보면 정말 너무 싫은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그런 감정들이 그냥 자동 반응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노인들이 이제 다가오면 저는 멀리 피해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도 남자 노인분이 앉으면 그냥 딱 일어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EFT 하고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남자 노인분들 보면 굉장히 솔직히 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귀여우시고 되게 그냥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가 아주 중요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EFT 복수기법을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